피터팬 제2장 그림자. 달링 부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마치 그 소리에 답이라도 하듯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나나가 들어왔죠. 저녁 외출해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그녀는 으르렁거리며 소년에게 달려들었고 소년은 가볍게 몸을 돌려 창문 밖으로 휙 뛰어내렸어요. 달링 부인은 또다시 비명을 질렀죠. 이번엔 놀람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 아이가 떨어져 죽은 줄 알고 작은 시신을 찾겠다고 허둥지둥 거리를 내달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올려다본 하늘엔 검은 밤뿐.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유성 하나만 반짝였죠. 달링 부인은 다시 아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나나가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소년의 그림자였어요. 소년이 창문으로 뛰어오를 때 나나가 재빨리 창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를 잡기엔 너무 늦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그림자를 잘라냈어요. 달링 부인은 그 그림자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그림자였죠. 나나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창문가에 걸어두었어요. 그 아이가 분명 다시 가지러 올 테니까 아이들 깨우지 않고 쉽게 가져가게 두자는 뜻이었죠. 하지만 달링 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창문에 그림자가 걸려 있자니 빨래라도 널어둔 것처럼 보여서 집안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녀는 남편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달링 씨는 그때 존과 마이클의 겨울 외투값을 계산하느라 젖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죠. 그를 방해하기엔 미안했어요. 게다가 그가 뭐라고 말할지도 뻔히 알고 있었죠. 모두 걔를 유모로 둔 탓이야. 그 말이 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림자를 살짝 말아서 서랍 속에 조심스레 넣어두었어요. 남편에게 말할 더 좋은 때를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적절한 때는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금요일 밤이었죠. 물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엔 항상 조심했어야 했는데 달링 부인은 나중에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아마도 그때 나나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겠죠. 아니야, 아니야. 달링 씨는 늘 말했어요.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는 고전 교육을 받은 남자였거든요. 그들은 밤마다 나란히 앉아 그 운명적인 금요일을 되짚곤 했어요. 그날의 모든 일들이 마치 낡은 동전의 무늬처럼 그들의 마음에 선명히 각인되어 있었죠. 내가 27번지 저녁 초대를 받지 않았더라면 달링 부인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나의 그릇에 약을 붓지 않았더라면 달링 씨가 덧붙였죠. 내가 약을 좋아하는 척했더라면 나나의 젖은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파티를 너무 좋아한 내 탓이야, 조지. 농담을 안 하면 못 견디는 내 성격 때문이지, 여보. 사소한 일에 너무 예민했던 저 때문이에요, 주인님. 그러면 그들 중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리곤 했죠. 나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맞아. 걔를 유모로 둔 게 잘못이었어. 달링 씨는 종종 손수건을 꺼내 나나의 눈가를 닦아줬어요. 그 악마 같은 녀석. 달링 씨는 분노를 터뜨렸고 나나는 짖음으로 그 말에 답했어요. 하지만 달링 부인은 단 한 번도 피터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가 한쪽에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한 따뜻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빈 아이 방에 앉아 그 끔찍했던 저녁을 자꾸 되돌아봤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아이들과의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요. 그날 저녁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나나가 마이클을 목욕시키러 가는 모습, 늘 그랬던 수백 번의 밤과 똑같았죠. 난 오늘 잠자리에 안 갈 거야. 마이클이 외쳤어요. 아직 6시도 안 됐다고 투덜거리며요. 나나, 오늘은 목욕 안 해. 싫어, 싫어. 그의 말투엔 꼭 마지막 말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아이다운 고집이 가득했어요. 그때 달링 부인이 들어왔어요. 흰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조지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요. 웬디는 엄마가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걸 보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조금 일찍 옷을 입었죠. 그날 웬디는 팔찌를 빌려달라며 엄마 팔에 직접 걸어줬어요. 그녀는 엄마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때 아이 방에선 또 다른 놀이가 한창이었어요.
존과 마이클이 웬디의 출생을 흉내내며 축하드립니다. 달링 부인, 이제 어머니가 되셨어요. 하고 말하고 있었죠. 그 말투는 꼭 진짜 아버지를 흉내낸 것처럼 점잖았어요. 웬디는 그 말에 너무 신이 나서 춤을 빙글빙글 췄어요. 진짜 달링 부인처럼요. 존은 거들먹거리며 나는 남자야 하듯 태어났고 마이클은 울상이 되어 나도 태어나고 싶어 했지만 존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제 더 이상의 필요 없어. 마이클은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그 말에 달링 부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마이클을 꼭 안고 말했죠. 아니야, 나는 원해. 나는 셋째 아들을 너무나 원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아이. 그러자 마이클은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장면이 그들이 나중에 떠올릴 때마다 가장 마음 아픈 기억이 되었죠. 그때 내가 방으로 토네이도처럼 뛰어들었지? 달링 씨가 늘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죠. 그도 파티 옷을 입은 참이었어요. 넥타이만 매면 완벽했는데 그게 도무지 메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넥타이 침대 기둥엔 100번도 묶었는데 내 목엔 한 번도 안 돼. 그는 넥타이를 들고 고함쳤죠. 결국 달링 부인이 다가와 제가 해드릴게요, 여보. 하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시원한 손길에 넥타이가 메어졌고 그 순간 아이들의 운명이 조용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너무 평범해서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그 다음은 약 사건이었어요. 마이클이 약을 거부했고 달링 씨는 자존심을 세우려다 결국 나나의 그릇에 약을 부어버렸죠. 그때 나나가 그를 바라보던 눈빛, 책망이 아니라 그저 슬픔이었어요. 그녀의 큰 눈에서 붉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달링 씨는 그제야 자신이 부끄러워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달링 부인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고 나나는 조용히 몸을 웅크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달링 씨는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이게는 마당으로 보내야겠어. 아이들이 울며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나나를 끌어내어 묶어버리고는 혼자 복도에 앉아 눈을 감았죠. 그의 손은 눈가를 꽉 막고 있었어요. 달링 부인은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고 야간등을 켰어요. 엄마, 이제 괜찮죠?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야간등이 켜졌으니까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그렇지, 아무도. 달링 부인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이 불빛들은 엄마가 남겨두고 간 눈이란다. 언제나 너희를 지켜보는 눈이야. 그녀는 아이들 곁에 앉아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어요. 엄마, 난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좋아. 마이클이 속삭였죠. 그 말이 그녀가 들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달링 부부가 27번지로 걸어갔어요.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발이 젖지 않게 조심스레 걸었죠. 거리는 고요했고 오직 별들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별들은 아름답지만 결코 세상 일에 끼어들 수는 없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에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한 벌이었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그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그래서 늙은 별들은 유리처럼 흐릿한 눈으로 거의 말이 없어요. 별들의 말은 윙클합니다. 하지만 어린 별들은 아직 호기심이 많아요. 그들은 피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피터가 몰래 다가와 후 불어서 꺼버리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별들은 피터의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장난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27번지의 문이 달링 부부 뒤로 닫히자마자 하늘 위가 갑자기 들썩였어요. 그리고 은하수의 가장 작은 별이 반짝이며 소리쳤죠. 이제야, 피터.